인생의 황혼에서 마주한 찬바람. 안녕하세요. 인생 공감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소중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만 바라보며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막상 머리에 서리가 앉고 손발이 떨리는 나이가 되고 보니 내가 평생 일군 가정이 때로는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되기도 하더군요. 오늘은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워냈지만 노년의 치매라는 이름의 굴레를 쓰고 며느리에게 모진 구박을 받아야 했던 한 어머니의 기막힌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생의 사필귀정과 권선징악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 박수님,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내 고향은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놈이 겨우 3살 때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오로지 생존과 자식뿐이었습니다. 남들 잘 때 일어나 갯벌로 나갔고 남들 쉴 때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쳤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터졌지만 약 바를 돈이 아까워 구리스를 바르고 비닐봉지를 감싼 채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로지 내 아들 명수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그 지독한 고생 끝에 아들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합격했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오던 날 나는 죽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부잣집 딸은 아니었지만 여우같이 영악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더니 결혼하고 살림권을 쥐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깜빡거리는 증상을 보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나를 집안의 귀신 취급했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냄새나요. 그냥 방에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며느리는 제가 먹는 반찬도 따로 차렸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진수성찬을 차리는 척하다가도 둘만 남으면 쉬어 빠진 김치와 딱딱한 밥 한 덩이를 던져주듯 내놓았습니다. 저는 서러웠지만 아들의 가정 평화를 위해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본성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저는 그때부터 일부러 더 심한 치매 환자 흉내를 냈습니다. 정신이 나간 척 헛소리를 하고 옷에 음식을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악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어머니 저러시다 사고 치면 어떡해?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 많아. 저러다 우리의 정서에도 안 좋아. 빨리 보내버리자. 아들은 갈등하는 눈치였지만 기가 센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갯벌에서 피땀 흘려 키운 내 아들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제 어머니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며느리는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사이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를 억지로 태우려 하며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 지겨운 치매 연기 요양원 가서 실컷 하세요. 당신이 평생 모은 그 집이랑 땅, 이제 다 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들 찾지 마세요. 내가 이미 다 얘기 끝냈으니까. 저는 눈물을 삼키며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평생 일군 이 집의 명의가 이미 본인에게 넘어간 줄 알고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며 번 돈으로 사둔 땅들이 지금은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변호사를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치매 환자의 눈빛을 지우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세요. 일주일 뒤 며느리는 제가 살던 집을 팔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꿈에 부풀어 제 방의 비밀 금고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모은 땅 문서와 통장들이 들어있을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금고가 열리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땅 문서 대신 제가 지난 1년간 며느리가 저를 학대하고 구박했던 모든 순간이 녹음된 녹음기와 영상 파일,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희 집 거실로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제가 고용한 변호사와 자산관리팀이었습니다. 이 집은 박수님 여사님의 소유이며 현재 증여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고령자 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치매 아니었어? 그 노인네 어디 있어? 그때 제가 요양원 차가 아닌 검은색 세단을 타고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정정한 모습으로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치매라고 하니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냐? 내가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사람 속 보는 눈 하나로 여태 버텼는데 설마 내 며느리 속 하나 모를까봐? 아들은 뒤늦게 달려와 제 발치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너도 공범이다. 내 처가 나를 짐짝 취급할 때 방관한 내 죄가 더 크다. 저는 아들 내외를 그 집에서 단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풍요는 제가 갯벌에서 만든 것이었으니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며느리는 결국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아들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홀로 되신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쓰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그 손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 공감 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